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오온 절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절구에는 5원, 7원 절구가 있는데, 예전에는 5원 절구도 또 많이 썼었죠. 요즘은 근데 이제 자꾸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자꾸 7원 절구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모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5원 절구 중에 최고로 남을 만한 시, 가장 아름다운 시는 고은 최치운 선생의 추야우중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지난번에 봤던 절구와 고시와의 차이는 바로 고시는 뒤에 두 번째, 네 번째 끝에 있는 절구만 운만 맞추면 되죠. 일단은 두 번째, 네 번째. 근데 고시는 음과 힘이 같은 운에 속해 있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이제 성조를 측성과 평성으로 해서 맞춰줍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절구를 쓸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조 맞추는 거죠. 우리가 성조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한테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우리가 성조를 안 쓰지만 옛날에는 같이 썼었겠죠. 이 사람들하고 중국 성조와는 또 다르더라도 그 성조가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경상도 사투리 보면은 성조가 남아있죠, 많이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분들이 중국어를 배우면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그 대신 그걸 잘 못하잖아요. 살 이런 거 구별 잘 못하고, 장음, 단음 구별을 못하죠. 성조 구별은 하는데, 아마다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각 민족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성조 표시를 이제 할 때 많은 분들이 성조 표시를 동그라미를 써서 해줍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가운데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는 측성, 또 가운데가 비어있는 성조는 동그라미는 평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하얀 동그라미 두 개는 평성운, 까만 동그라미 두 개는 평성운, 측성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은 간단히 한번 시를 한번 해석하면요. 추풍, 가을바람에 오로지 슬피 음란이, 외롭게 슬피가 아니죠. 고통스럽게 음란이, 요 유자는, 어디는 보면은 또 요런 유자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요 말미암을 유자나 요 생각할 유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는 요 유자 대신 아마 구전되다가 나중에 채집되는 과정에서 요 글자가 바뀌고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유자도 보면은 이 시에서 쓸 때는 통상 오로지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측성과 그래서 가을바람에 요거는 또 뭐냐 하면은 여기서 주어가 빠진 거죠. 읊는다. 요게 동사고, 요건 부사고,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지고, 요건 또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음을 또 요것도 같이 수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을바람에 하면 목조가 되겠죠. 내가고.
그 다음에 세로 소지음. 이 지음은 소리를 안다 이런 그 동사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요거는 그 친구라는 그 관용어로 쓰이는 거죠. 옛날 그 열국시 쪽에 나오면은 이제 검은고를 잘 치는 종작이라는 사람과 뭐 이렇게 백악인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렇게 그렇게 제 검은고를 치면은 이렇게 알아주고 들어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죽고 나니까 결국 세상에서 자기 그 검은고 치는 소리 알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검은고줄을 끊어버렸다는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게 이제 지음이라 그런다, 지음.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의 그 명사, 친구란 뜻, 또는 알아주는 친구, 이런 뜻으로 명사로 보이죠. 그래서 소지음, 이게 소는 적다라는 그 형용사, 소지음. 세상에는 이런 이제 세상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친구가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가을바람 불 때 혼자 외롭게 그 시를 읊어도 알아주는 친구가 없구나,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창외 삼경우, 창밖에는 삼경이 지금으로 보면 한 12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중 시간으로 달은 아니죠. 하여튼 제일 한밤중이 바로 12시, 우리는 어떻게 보면 12시 반 정도가 되죠, 우리 한국의 위도상으로서는. 그때 창밖에는 그 삼경인데, 삼경에 비는 내리고, 여기서는 비라는 뜻도 있지만 비가 내리다 하는 그 동사로 쓰는 거죠. 등전, 그 불을 핀 등 앞에서는 만리를 생각한다, 내 마음은 만리를 달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만리에 있는 마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묘한 게, 보통 이제 오온절구에서는 이 두 번째 구, 네 번째 구를 일단 원칙적으로 운을 달고, 첫 번째 구는 운을 달지 않는다, 이제 보통 통상. 근데 이제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을 달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운을 평성으로 했으면 통상적으로는 그 축성을 그 다음엔 제일 끝에 배열을 하지요. 그렇게 배열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걸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요 음자는 그 운으로 단 게 아니다, 뭐 배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운을 달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지, 끝에 글자를 측성으로 돼 있거나 측성으로 하거나 평성으로 하거나 관계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요 뒤에 일구 뒤도 이 오온이지만 뭐 운을 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으로 단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별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또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서로. 근데 공교롭게 음자 자체도 운하고 같은 침할 침문에 속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을 달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200시 중에 어떤 시는 보면은 같은 운을 달지 않았는데, 즉 같은 운이 아닌데 평성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일단 이것도 물론 원칙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평성과 측성을 P자와 C자로 통상 많이 씁니다. 이게 그 컴퓨터에 쓸 때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P자, 추풍이 요거 P자, 평성, 요거 U자도 평성입니다. 고자는 측성이고 요것도 평성입니다. 세로는 또 보면은 측성,
측성, 측성, 평성, 평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여기 또 보면 창에는 창자는 창자로 보통 평성이고 측성이고 평성이고 평성이고 측성이 됩니다. 그래서 등전 말리심 할 때는 이건 평성, 평성, 측성, 측성, 평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로 읽는다면은 우리 한국식 전통적으로 아마 이제 읽는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추풍 유코 그 다음에 높여서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후 등전 말리심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해가지고 주풍유고음 세로 소지음 창회 삼경우 등전 말리심.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읽는다 보면은 이제 하나의 요런 의미 되겠죠. 예, 여기다 좀 더 한번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이제 고대 우리 창은 아닌데 요 높낮이를 줘가지고 한번 읽는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읽게 될 거예요. 추야우, 그러니까 추야우중 이 제목 있고 추풍유고 세로 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 말리심.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절구 같은 경우는 좀 짧기 때문에 끝에 전결을 2번을 더 읽어줘요. 장외 삼경후 등전 말리심. 장외 삼경후 등전 말리심. 아마 이런 식으로 옛날에 고은 선생이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요. 이게 사실 창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악보가 내려온 게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성은 높게 읽는다, 평성은 보통 일반으로 읽는다, 이것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책엔 또 보면 처음에는 뭐 작게, 그 다음에 전 가면은 폭포수가 때리듯이 그냥 격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끝에 절구에서 마무리를 짓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만 돼 있죠. 근데 만일에 이걸 아마 읽는다면 최치원 선생은 신라뿐이지요. 신라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읽으셨다 그러면 지금 서역 사람들 내지는 어떤 선비족 중국에 아니면은 뭐 훈족이나 몽고 이런 데 사람들이 멀리서 이게 자기네 민요 부르는 그런 스타일의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중국에서도 자기네 중국은 또 지난번에 좀 틀리다 그랬죠. 딱딱 박을 맞춰서 창외, 그러니까 추풍 유고음 딱딱 거의 같은 박자로 읽어주지요. 우리 한반도 이쪽 한민족 계열은 앞에 건 좀 짧게 추풍 유고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들이 또 한시 읽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또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만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조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세로 소지음이 이게
명사구 소가 적다 뭐 이런 뜻이면은 예, 새로 지음소라고 읽습니다. 써놓기는 소지음이라고 써놓고 일본 사람들은 지음소라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저 일본 사람들은 그 절구를, 그러니까 한시를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하면서 또 그러다 거기서 뭐 단가를 만들고 또 이것저것 생략해서 요즘 뭐 배구, 하이쿠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음악성 내지는 그 읽을 때 듣기 좋은, 멀리서도 듣기 좋은 이런 거를 위해서 사실 이 측성과 평성을 잘 배열을 해야 되는 게 한시지요. 그러니까 그 절구 또는 절구가 되는 거죠. 율시도 마찬가지고요. 율시는 더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풍 유콘 세로 소치음 장외 삼경후 등전 말리심. 자, 그러면 다음엔 또 이 절구를 가지고 또 한번 다른 절구 시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